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기요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서명석이라고 합니다. 요기요는 고맙습니다. 요기요는 서비스 초기부터 파이썬 사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했었고요. 파이썬 기반의 장고나 플라스크 패스트 API도 많이 쓰고 있고 AWS 첼리스 같은 프레임워크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오늘 저는 장고 국제화 지원하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목차들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여러 지역에 서비스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다중 지역 지원 서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로 장고 기반으로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고의 기초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커지다 보면 서비스의 범위를 늘리기도 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기도 하는데 이때 프로그래밍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마존이나 요기요처럼 같은 코드로 시작했지만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개발을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지메일이나 유튜브처럼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여러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비교하면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코드의 파편화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국제적인 서비스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고는 많은 부분에서 국제화를 이미 지원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약간의 추가적인 내용까지 더해서 어떻게 하면 단일 지역만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 다중 지역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이 과정을 얘기하는 단어가 국제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인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너무 기니까 보통 I랑 N 사이에 18글자 들어간다고 I 18N으로 쓰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I18N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18을 다른 말로 부르면 욕 같다고 18으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용어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번역, 현지화, 국제화, 세계화, 영어로 하면 트랜스레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줄임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들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보이게 되면 앞에 단어 긴 거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숫자는 글자 수를 여기도 똑같이 의미하는 거고요.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개념을 비교해서 소개해 드리면 국제화는 현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제가 현지화라고 했네요. 지역화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역화를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지역화는 목적하는 지역에 맞도록 시스템이나 콘텐츠를 조정하는 일을 얘기를 하고요. 세계화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마케팅이나 운영 등을 포함해서 주로 개발 과정에서는 국제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작업하게 됩니다. 그럼 장고에서는 국제화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설정부터 살펴볼게요. 설정은 대부분 이제 settings.py에서 오른쪽 값을 넣으면은 이제 여러 지역과 언어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데요. 기본 언어를 랭귀지 코드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랭귀지스라는 이 리스트에다가 여러 언어들을 입력해 놓으면 그 언어를 브라우저에서 설정한 언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언어로 보여지게 장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하는 방식은 랭귀지 쿠키 네임이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정해 놓은 쿠키가 있으면 해당 쿠키 값으로 아니면은 없으면은 브라우저에서 기본 언어로 설정해 둔 브라우저마다 설정이 있거나 OS에 설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accept language라는 헤더를 읽어서 해당 언어로 장고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해당 언어가 랭귀지스에 있다면은 가장 유사한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없다면 랭귀지 코드에 설정된 언어로 자동으로 렌더링하게 됩니다. 설정을 마치고 나면 장고는 국제화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되는 거라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준비를 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코딩하면 이제 국제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설정을 삭제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놨더라도 해당 언어 표시를 지원하지 않게 되니까 혹시 아직 번역 작업 같은 게 진행 중이시라면 설정값만 살짝 원래대로 돌려놔서 특정 언어를 아직은 지원 안 하는 걸로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번역에 앞서서 일단 지역별 포맷을 조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숫자나 날짜, 시간, 통화, 전화번호 단위, 도량형이라고도 하죠. 주소 형식, 이름 순서 같은 것들을 언어별, 지역별로 많이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부터 살펴보면 물론 숫자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표기법을 허용하고 있긴 한데요. 천 단위 나타내는 기호 같은 것들이 지역별로 또는 소수점 위치 같은 것들이 좀 달라서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표현이죠. 천 단위에다가 콤마를 찍고 소수점은 점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천 단위에 공백을 가지고 표현한다고 해요. 소수점은 콤마를 가지고 표현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옆 나라긴 한데 점을 가지고 천 단위 표시를 하고 콤마를 가지고 소수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도 표기하는 뭐 월이나 이런 것들 표현도 다르긴 한데 순서도 달라서요. 한국은 이렇게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 월, 연도순이고요. 미국은 월, 일, 연도순인데 가끔 유통기한 같은 거 볼 때 이거 참 헷갈리죠. 저는 숫자를 보고 보통 때려 맞추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 자체도 다르긴 한데 그 순서도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고요. 통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숫자에서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천 단위 코마 찍고 달러로 표시한다고 하면, 요 예제는 참고로 USD 표기를 기준으로 한 각국의 표시 예입니다. 한국은 US 달러라고 이제 달러 표시를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캐나다 같은 것도 달러고 호주도 달러라고 하니까 US 달러라고 앞에다 US를 붙여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US 달러라도 국제적인 표준으로 그냥 달러를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셋째 자리에다 콤마를 찍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두 번째마다 한 번씩 콤마를 찍는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use L10N이라는 거를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 장고에서는 요런 포맷들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요렇게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KOKL이란 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요런 한국식의 표현들을 변환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이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요런 식의 표현과 자동으로 오브라는 표현을 뒤에다 붙여서 번역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맷들을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시면 settings.py에다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전체 포맷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포맷 모듈 패스를 지정을 하고 요런 디렉토리 형식을 넣어 가지고 각국의 포맷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별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지원 데이터들도 좀 있어서요. 그런 예제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장고에서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외부 패키지나 아니면 내장 함수 같은 내장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통화의 경우에는 장고에는 요게 아까 보여드린 예제에서 그 통화까지 포함하는 건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요런 식으로 바벨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한번 예제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를 실제로 이용하게 될 때는 이렇게 커스텀 태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그 $100를 변환해서 보여주는 커스텀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본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샘플 코드들은 링크를 제가 넣어 놨으니까요. 그걸 이용하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런시 태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또 조금 특이한데 보통 제가 이따가 몇 번 얘기할 텐데 ISO라는 국제 표준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장고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화번호는 사실은 이게 뭐 산업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E614라는 포맷을 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614 포맷은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플러스로 시작하는 국제 다이얼하고 플러스 국제 다이얼 0 빼고 번호로 이어지는 그런 번호 표기법인데요. 어 국내 API들에서도 이런 표기법을 지원하는 거를 꽤 좀 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국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한국에도 가끔 이제 해외 사시는 분들 이 서비스에 접속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DB에 전화번호 저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시면 여러 나라의 전화 포맷들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폰넘버스라는 패키지를 주로 사용을 하는 예제인데요. 폰넘버스는 구글에서 관리하고 있는 LIB 폰넘버라는 라이브러리, 걔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C하고 자바 기반 라이브러리인데 그걸 기반으로 파이썬으로 포팅된 그런 라이브러리라서 재밌는 게 지역별 포맷하고 이제 또 어떤 지역인지 번호를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이 번호가 유효한지도 알아낼 수 있고
뭐 랜드라인 그러니까 일반 전화인지 휴대폰인지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그런 재미있는 라이브러리라서 혹시나 기회가 있으시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말씀드릴 건데요. 번역은 되게 간단하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GNU get 텍스트 기반으로 장고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템플릿에는 트랜슬레이트 태그를 쓰거나 아니면 코드에서는 get 텍스트 또는 get 텍스트 레이즈를 사용해서 번역 텍스트를 코드상에서 표기해 두면 자동으로 커맨드를 통해서 make messages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po라는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po라는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po는 PO 에디트라는 툴을 저는 주로 썼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베트남어 번역한 예제인데 저는 약간 소스 스트링을 좀 구별을 하느라고 약간 스트링 아이디 형식을 써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이런 형태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직접 텍스트를 쓰는 방식도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O 에디트는 멀티 플랫폼 지원하는 도구니까요. 다양한 뭐 윈도우즈나 아니면 심지어 리눅스까지 지원하는 도구라서 꽤 괜찮게 쉽게 번역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보여드린 거는 약간 정적인 텍스트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장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모델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들은 외부 패키지를 조금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해야 될 언어가 한두 개라고 하면 그 한두 개 언어들은 직접 이제 코드를 좀 짜서 DB에서 직접 컬럼을 커리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구현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좀 언어들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언어 지원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패키지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목록에 있는 패키지들은요. 장고 4점대 이상을 지원하는 패키지들을 조금 제가 모아봤고 최근까지 그래도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 패키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검색해 보시면 거의 한 30개 넘게 패키지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메인터넌스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 패키지들이 실제로 쓸만한 패키지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 패키지들의 특징이 좀 있어서요. 일단 요 특징들을 좀 구별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의 DB 구조는 그 장고 기본 튜토리얼에 있는 그 투표 앱 있죠? 폴 앱에서 질문 텍스트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요 테이블이 이제 다국어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그 패키지별로 표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의 테이블에서 여러 필드를 넣는 방식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언어별로 보면 퀘스천 텍스트, KO 있고 EN 있고 이렇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모델 트랜스레이션이나 트랜스레이트 필드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쿼리 속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단점으로는 언어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마이그레이션을 꼭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다른 방식들을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이슨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언어를 추가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또 필요하진 않겠죠. 하나의 필드에 계속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이제 조금 언어별로 쿼리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들이 꽤 많을 텐데 사용자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씁니다라는 경우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때 쿼리를 조금 이제 최적화하거나 이런 데는 아까보다 조금은 노력이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테이블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제이슨 필드랑 동일하게 언어를 추가했을 때마다 마이그레이션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장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두 테이블을 조인해서 결과를 내야 되니까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제로 나온 거는 장고 팔러라는 패키지인데 여기서 캐시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드민 형태도 조금씩 구현이 달라서요. 어드민도 한번 살펴보면 원래 기본 어드민이 이런 식으로 폴 앱을 만들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던 질문 텍스트가 있고 여기에 대한 선택지들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드민으로 구현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필드, 언어별 필드를 한꺼번에 어드민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로 언어별 필드가 함께 보여지고 함께 편집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 두 가지 패키지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런 경우에 두 개의 언어를 무조건 지원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 패키지가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언어 설정, 아까 초기에 얘기 드린 브라우저 언어 설정을 하면 그 언어에 따라서 장고가 맞춰서 표시를 해 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언어 설정에 따라서 해당하는 언어만 보여주는 어드민 방식이 또 있는데요. 언어 설정이 브라우저의 인제 설정이거나 아니면 쿠키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기는 그렇게 원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팀별로 언어를 담당하는 경우에 요 케이스가 꽤 적당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이걸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언어별로 탭을 제공해서 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그거를 입력하게 되면 그 언어를 써 주고 그 탭을 이제 삭제해 놓거나 입력하지 않아 놓으면 기본 언어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요 경우에는 지원하는 언어가 많을 경우에는 꽤 유용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번역이 바로바로 콘텐츠 추가 같은 거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번역이 좀 늦게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이 추가될 때 추가하고 처음에는 기본 언어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괜찮았습니다. 패키지들을 좀 비교해 보면요. 지금 맨 끝에는 물음표가 있는데 이 패키지는 샘플 코드 만들 때 동작을 제대로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요렇게 GitHub 스타가 어떤 건 좀 많고 어떤 건 좀 적고 업데이트 날짜도 조금 꾸준히 되고 있진 않은 것들도 있고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 DB 스타일이 이렇게 서로 다르고 어드민 스타일이 서로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패키지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장고 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많이 했었고요. 이건 마지막인데 주소 제공 형태가 조금씩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 예제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언어별로 URL이 따로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instagram.com이라는 주소 하나로 모든 언어를 서비스하고 있고 제가 언어 설정을 바꿔서 웹을 보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URL이 바뀌지는 않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경우에 장고랑 똑같이 iglang이라는 쿠키에다가 언어를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바꿀 때 브라우저의 언어 설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쿠키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고 맨 밑에 보면 셀렉터가 있어서 그걸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이제 공유를 URL을 하는 경우에 그 URL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동일한 URL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요런 설정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장고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언어별로 인제 서로 다른 주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애플 스토어 주소들인데 스토어들이 국가별로 그 주소가 다르고 인제 온라인 스토어도 다른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인제 국가별로 사용하고 싶다면 i18n 패턴즈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장고 내장 패키지고요. 요거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URL 패턴즈에다가 요런 식의 설정을 추가로 집어넣고 set language라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장고는 요것도 요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저 주소를 통해서 언어를 포스트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아까 애플 스토어 예제를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만 앞에 프리픽스가 없어요. 요게 요런 식으로 어 프리픽스 디폴트 랭귀지에 false로 주게 되면 고런 거를 지원을 장고에서 할 수 있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완전히 하는 경우고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쿠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서로 응답과 요청이 다르게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쿠키를 사용해서 언어 설정을 똑같이 맞춰 주게 되면 쉽게 주소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이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 지원에서 장고의 한계도 있는데요. 시간대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는 들고 있는데 웹 요청에는 따로 가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라이언트에서 구현하는 방식이 필요했다는 거. 몇 가지 다른 방식들도 있는데 IP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긴 했는데 요거는 참고로 장고 공식 문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역 파일 관리도 쪼끔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번역을 해서 나오는 PO 파일들을 바이너리 형식의 MO 파일로 변환해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바이너리를 깃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머지할 때 컨플릭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업한 후에 다 머지를 하고 나서 PO나 MO 작업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팁하고 같이요. 데이터는 가급적 여러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표준으로 저장하는 게 좋았습니다. 아이고.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하면
ISO 13666 알파 2라는 데서 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KR, US, GB, CN 뭐 한국, 미국, 영국, 중국 같은 곳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았고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가급적이면 표준으로 전송하는 게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날짜, 시간 같은 경우에 ISO 86011이라는 걸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포맷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단에서는 new data 해서 그냥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브라우저의 지역에 자동으로 시간으로 변환이 돼서 보여지게 되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서버에 두는 게 좋았습니다. 점점 클라이언트 쪽 텍스트도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아질 거라서 용량이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번역 텍스트도 국가가 또 많아지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 같은 것들은 무조건 서버에 저장하는 게 좋았었습니다. 장고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고 몇 가지를 추가로 구현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고로 초기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거는 저는 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설계할 때부터 국제와 연도해 두면 꽤 좋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서로 국가별로 다르게 표시해야 된다 할 경우에도 이미지 필드를 아까 그런 트랜슬레이션 모델 패키지 같은 데 입력을 해 주게 되면 서로 다른 이미지 URL을 쉽게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부터 적용할 수 있으면 좋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긴 했어요. 통화나 회계 같은 데이터들은 데시멀 필드를 꼭 사용하는 게 좋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한번 놓친 적이 있어서 특히 한국은 원 이하를 이제 잘 안 쓰는데 해외는 소수점, 단위 센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고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코드로 여러 지역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다른 프레임워크나 웹페이지 또는 앱 같은 데서도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 서비스나 제품들이 여러 나라들을 국제화 지원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